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오헨리의 단편 중에서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 정신없이 바쁜 나머지 자기가 전날 저녁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이튿날 그 여자에게 또다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혼을 하는 남자도 잘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고, 그 여자도 결혼식을 하고 그 이튿날 또다시 청혼을 받은 그 여자도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게 너무 바빠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이해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 증권 브로커 하비 맥스웰 사장이 9시 30분쯤 젊은 여자 속기사와 함께 시끌벅적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둘이 함께 들어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항상 무표정하던 비서 피처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좋은 아침이야, 피처. 맥스웰이 아침 인사를 던졌다. 그런 다음 의자 뺏기 놀이를 하듯 자신의 책상을 향해 내달리더니 의자 위로 털썩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1분 정도 숨을 고르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산더미 같은 편지와 서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맥스웰과 함께 들어온 젊은 여자는 지난 1년간 맥스웰의 속기사로 일해왔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도무지 속기사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녀의 머리 모양은 항상 소박하고 단정했다. 목걸이나 팔찌, 가슴에 다는 브로치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언제든 점심 식사에 초대만 해주시면 응하겠다는 식의 비굴하고 애처로운 애교 같은 것도 없었다. 옷은 장식 없는 회색이지만 그런 그녀에게 썩 잘 어울렸다. 검은 모자에는 작은 앵무새 깃털이 살짝 꽂혀 있었다. 항상 그녀의 모습은 이렇게 은은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보통 때보다 더 은은하게 빛나 보였다. 눈은 꿈꾸는 듯 부드럽게 빛났고 푸른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매우 행복한 표정이었다. 피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행동도 보통 때와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사장실 근처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맥스웰 사장의 책상 앞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사장은 다른 이의 그런 섬세한 감정까지 눈치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섭게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태엽 또는 초강력 건전지로 움직이는 사람 모양의 기계인 뉴욕의 증권 브로커이기 때문이다. 서류 하나를 끝내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다가 그제야 속기사를 본 사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여기저기 눈처럼 덮여 있었다. 인간성이 사라지고 없는 차가운 잿빛 눈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기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책상에서 물러났다. 그러고는 피처에게로 와서 물었다. 피처씨, 사장님이 속기사 채용에 대해 뭐라 말씀이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속기사를 채용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오전에 몇 명이 면접을 보러 올 겁니다. 그런데 9시 45분이나 되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네요. 그럼 저는 제자리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실 때까지만요. 그러고는 곧장 자기 책상으로 가서 여느 때처럼 앵무새 깃털로 장식한 작은 모자를 벗어 자리 옆의 옷걸이에 걸어두고는 일을 시작했다. 일이 한창 바쁠 때 증권 브로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광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류학을 전공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어떤 시인이 빛나는 인생의 현기증 나는 한때에 대해 노래한 적이 있었는데 브로커의 한때는 현기증이 날 뿐만 아니라 1분 1초가 모두 앞뒤 승강구까지 콩나물 시루가 된 만원 전차 안에서 가죽 손잡이에 매달려 있는 꼴이다. 하비 맥스웰은 오늘 특히나 바빴다. 주가 표시기는 쉴 새 없이 주가의 추이를 알려주는 그래프를 토해냈고 책상 위의 전화는 만성 기침 환자가 온종일 기침하듯 끝없이 울려댔다. 한때의 사람들이 사무실로 몰려 들어와서는 기쁜 듯 흥분한 듯 화가 난 듯 난간 저편에서 맹렬하게 맥스웰을 불러댔다. 사원들은 편지와 전보를 손에 움켜쥐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사무실은 거센 파도를 만난 배처럼 정신없이 분주했다. 폭풍이나 화산, 해일, 산사태 같은 재해는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증권 브로커의 사무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었다. 맥스웰은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버렸다. 그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이 기계에서 저 책상으로, 문에서 비서에게로, 전화통에서 쓰레기통으로 뛰어다녔다. 그 모양은 무용수가 무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그가 무엇인가의 방해를 받은 듯 우뚝 섰다.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뭉치 금발이었다. 사자의 갈기처럼 부풀린 금빛 머리칼 한 귀퉁이에는 앙증맞은 모자가 뒤로 젖혀진 채 달랑 얹혀 있었다. 가짜 바다 표범 무늬의 코트를 걸친 어떤 여자였다. 그녀의 알록달록한 커다란 구슬 목걸이는 목을 여러 번 칭칭 감았다가 가슴을 거쳐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다. 피처가 얼른 다가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분은 새 속기사 채용 면접을 보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두 손에 서류를 잔뜩 움켜쥔 맥스웰이 상체만 피처 쪽으로 반쯤 돌렸다. 속기사? 새 속기사 채용권 말입니다. 어제 사장님이 새 속기사를 알아보라고 하셔서. 자네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레슬리 양이 속기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지시를 내렸겠나. 그녀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속기 일은 레슬리 양에게 계속 맡겨두게. 그리고 오늘은 너무 바쁘니 더 이상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게. 그러고는 획 몸을 돌려 여자에게 말했다. 아가씨가 할 만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여자는 화가 나서 책상이랑 의자를 밀치고 요란하게 사무실 밖으로 사라졌다. 사장이 자기 책상으로 돌아간 후 피처는 다른 동료에게
맥스웰의 건망증이 나날이 심해진다고 푸념했다.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일이 바쁘게 돌아갔다. 일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맥스웰의 머리 회전이나 손놀림도 그에 따라 빨라졌다. 거래소 매장에서는 맥스웰의 회사가 손님들의 위탁금으로 투자한 종목들이 한창 거래되고 있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주문 소리가 제비처럼 사무실을 가로질러 날아다녔다. 무슨 이유인지 주가가 떨어지자 맥스웰은 몸 어딘가의 비상용 스위치 하나가 더 눌러진 듯 더욱 움직임이 빨라졌다. 고속 기어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전 속력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더욱 정확하게 움직여 나갔다. 이것은 순수한 금융의 세계였다.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끼어들 틈은 조금도 없는 그런 세계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란스러움이 약간 잠잠해졌다. 맥스웰은 손에 메모지와 서류를 잔뜩 쥐고 머리칼을 흐트러뜨리고 귀에는 만년필을 끼운 채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고는 그대로 일어나 책상 옆의 창가에 기대 섰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날이었다. 갓 눈을 뜬 대지를 어루만지는 훈훈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인 것이다. 그런데 그 창문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꽃 향기가 흘러 들어왔다. 브로커는 넋을 잃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향기는 레슬리 양에게서 풍기는 것이었다. 그녀에게서는 항상 이런 향기가 났다. 향기는 마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는 듯 진했다. 금융의 세계는 그 향기에 눌려서 순식간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맥스웰은 그녀가 바로 옆 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발짝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해야 해. 그녀에게 가서 지금 청혼해야겠어. 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몰라. 그는 옆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레슬리 양은 누군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놀란 토끼 눈이 되었지만 상대가 맥스웰이라는 것을 알고는 금세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되었다. 손에는 여전히 종이 뭉치를 쥐고 귀에는 만년필을 끼운 맥스웰이 그녀 앞에 섰다. 레슬리 양,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말을 꺼냈다. 나한텐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정식으로 청혼할 시간도 정신도 없어. 그러니 제발 지금 대답해 줘요. 유니언 퍼시픽 주식을 상장하러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속기사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맥스웰이 집요하게 다시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줘요. 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러다가 잠깐 짬이나 이렇게 달려온 거요. 전화가 또 울리고 있군. 어서 돌아가 봐야 해요. 어이, 피처군. 전화 받아서 좀 기다리라고 해. 부디 내 청을 받아주오, 레슬리 양. 속기사의 반응은 의외였다. 처음에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멍하니 서 있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한 팔을 사장의 목에 감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일 때문이에요. 일 때문에 다른 것을 모두 잊으셨군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비, 우린 어제 저녁 8시에 근처 작은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오 헨리의 단편, 어느 바쁜 브로커의 로맨스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으면 그 전날 결혼식을 올린 것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